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민 경제TV입니다. 태민 종목 분석. 오늘은요 343번째 시간으로 미래나노텍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매출이 회사가 올해 엄청나게 매출이 클 거다 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믿겼거든요. 어떤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성장했다면 그 원인이 뭔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페 사태민 검색하시면 남자는 두식 투자의 길 나오고요. 들어오시면 데일리부터 매일 장중 속보 종목 리포트 전부 다 제가 쓰는 겁니다. 제가 직접 다 만드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들어와 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요, 기업에 대해서 알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 참 없습니다. 제 카페 들어오시고 제 유튜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유튜브에서 스트리밍 방송, 개장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큰 도움 되실 거고, 바쁘셔서 못 들으시면 다시 듣기 하셔도 도움 되실 겁니다. 미래 나노텍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1분기 매출이 30% 증가했네요. 이번에 2차 전지 주식들이 대체로 1분기 성적표가 전부 대체로 안 좋습니다. 몇 종목 빼고는요. 매출 30% 증가, 이거 의미가 있네요. 그 속에서 보면 1분기 매출 제가 정리를 했는데 2차 전지 소재가 34%, 작년에는 그 10%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이 회사는요, IT 회사입니다. LCD에 들어가는 광학 필름, 이런 것들이 주력이었는데, LCD에 들어가는데, 지금 LCD가, TV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위축되는 대신에 2차 전지 소재가, 수산화 리튬 미세 가공, 수산의 리튬 미세 가공이 뭐냐 하면요. 전구체라고 작은 금속 알갱이, NCM 같으면 니켈, 코발트, 망간, 이에 작은 금속 알갱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수산화 리튬을 같이 녹여서 섞어가지고 큰 알갱이로 만든 게 이게 양극재입니다. 양극 활물질이죠. 정확하게는. 양극 활물질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인더 도전제를 섞어서 알루미늄 위에다가 바인더 도전제 섞을 쭉 하게 슬러리로 하는 게 만든 게 양극재. 그래서 수산화 리튬은 양극 활물질, 양극재를 만드는데 핵심 소재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88%를 의지하고 있는데요. 이 수산화 리튬을 잘게 만드는 미세 가공이 주력이다. 그러니까 양극 활물질 생산이 늘어날수록 여기에 대한 수산화 리튬 미세 가공 수요도 늘어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래첨단 소재는 자회사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보면 압도적이죠. 작년 2분기부터 했는데 분기당 100억대 하다가 2023년 2분기에는 지금 500억대로 급성장을 했다. 돋보이죠. 대신에 LCD는 광학 필름 같은 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 소재가 없었으면 참 1분기 실적이 참 초라했을 건데 2차 전지 소재가 상당히 좀 돋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분기 매출이 작년 분기당 매출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의 알맹이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수익성은 나빠졌습니다만 수익성이 지금은 큰 의미를 주는 건 아니다. 지금 2차 전지 소재 부분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게 핵심 포인트였는데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는 그럼 어떻게 이 회사가 하게 됐습니까 하면요. 작년 2월에 JNK라는 회사 지분을 85%를 365억에 인수했습니다. 그 한 400억 밸류로 준 거죠. 자, 근데 이 회사는 뭐냐? 분쇄 설비 시스템을 자체 설계 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가 경쟁력이 상당히 있겠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세하게 자체 수산화 리튬 같은 걸 분쇄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 M, LNF 이런데 이미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하고 있는 회사를 사버리니까 당장
이 부분이 매출로 가셔야 된다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 공장도 건설하고 그래서 올 상반기에 생산 능력은 이제 연산 4만 톤으로 확산된다. 그 다음에 해외에도 진출한다. 당연하겠죠. 양극 활물질 공장 옆에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분기를 빼는 무수리튬도 이제 이렇게 다변화한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 회사가요, 올해 예상 매출을 3,200억, 2차 전지 소재 부분 매출을 3,200억 하길래, 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3,200억이면, 그런데, 이게 저도 의문을 품었는데, 올 1분기가 539억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양극 활물질 회사와 3천억 규모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설도 하고 난립니다. 그래서 3,200억이 가능하겠군요. 그러면 이 회사가요. 연간 매출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연간 매출이 4,900억인데 여기에다가 3,200억이 붙는다. 그러면 1분기뿐만이 아니라 하반기 갈수록 더 커지겠네요. 그리고 여기 3,200억이 붙는다면 이제 미래나노텍은 IT 광학 필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2차 전지 소재주로 되겠군요. 오호,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게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 소재주 중에 지금 연간 매출이 200억이 넘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이런 회사들도 다 1, 200억대에 불과합니다. 연간 매출이. 근데 이 회사 1분기에만 539억에 연간 예를 들어서 회사채 3천억 이상 한다면 확실히 2차 전지 소재주 중에 두각을 내밀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게 지금 미래나노텍의 핵심 포인트다. 1분기 실적의 핵심 포인트다. 그 외에 여러 IT 관련한 것들을 생산하는데 이건 한번 보시고요. 또 하나가 자사주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걸 교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한 다음에 그 채권을 가진 사람이 이 교환가대로 주식을 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식을 주세요 하면 자기 주식 있는 걸 내주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오버행 이슈가 되겠죠. 물량 부담이 되는데 이미 100억 원 7회분은 다 교환 전환이 됐고 8회분도 300억 중에 75억 남았어요. 75억 남았으니까 기껏해서 38만 주라서 물량 부담도 다 사라졌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는데요. 미래나노텍 주가가 많이 빠졌죠. 자, 고점 대비 지금 41%가 빠졌어요. 그걸 제가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면 카페 이슈 분석 코너에 또 들어가시면 관련 자료들이 많은데요. 여기 보면 5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주요 2차 전지들 하락률을 보면요. 미래나노텍가 41%, 4월 3일에 종가 기준입니다. 4월 3일에 고점 대비 1개월 만에 42%가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빠졌네요. 자, 낙폭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상위권 2차 전지주 관련주 중에 낙폭이 상위권으로 매력적인 상황이다 한 점이고 그 속에서 보면 거의 3월 중순 이후 올라온 거 전부 다 까먹어 버렸죠. 낙폭이 매력적인데 1,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장이 5월 15일 날 1분기 재무제표가 올라왔기 때문에 2천여 개 기업을 다 시장이 커버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서서히 알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래나노텍 1차적으로는 1분기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네 이런 걸 보는 분들이 있을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속을 내다보면 2차 전지 부분에 매출이 굉장히 주요했다. 아주 매력이 있었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 3,200억, 올해 3,200억 할 거다 제시를 할 때 우리가 이 회사 주식을 상당히 정말 그렇게 될까? 의문을 품었는데 그걸 이미 수치로 구체화해주고 있고 소재 매출이 1년에 3천억 이상이다 한다면 이제는 이 회사는 2차 전지 주요 종목으로 자리 잡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지금 단기적으로도요. 이제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데 반등할 여지가 좀 상당히 크지 않느냐. 지금 시가총액 6천억대인데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8천억에서 한 1조 정도까지는 가도 될 만한 내용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이 회사는 앞으로 2차전지 소재주로 상당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 나노텍 설명을 마치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